주간 K군대. 왜 우리 군대는 망가지고 있는가? 자,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최근에 모 부대에서 사단 정보처 간부 및 군무원이 위병소에 위치하여 간부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국방보안 어플과 차량 블랙박스 가림막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국방보안 어플 무용론과 사유재산인 핸드폰을 검경의 영장도 없이 군인 신분으로 임의의 연락을 강요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 저는 핸드폰이 고장나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상급부대나 상급제 건의에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보안에 대해 경시하는 간신감으로 낙이 찍힐 K군대의 무력함을 느끼기에 저는 이렇게 선배님께 제보합니다. 군을 사랑하고 국민을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고 군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남게 되어 제 모습이 안쓰럽고 가련할 뿐입니다. 전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종종 제보하겠습니다. 현역 간부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통해서 출근해서 별의별 게 다 있죠. 행정 업무가 다 있는데 이제는 출근해서 핸드폰도 검사하고 퇴근할 때도 핸드폰 검사하고 심지어 어떤 부대는 국방 보안 어플을 킨 거를 사인하고 서명 받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어플 확인하고 켜져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인하고 수불대장이 나타났다. 국방 보안 어플 수불대장이 나타났다. 위병소에 들어갈 때 킨 거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고 퇴근할 때 이름 쓰고 사인하고 또다시 행정 업무가 발동했다. 야, 보안 어플을 까니까 또다시 행정 업무를 만드는 이 지독한 K군대. 왜? 나중에 또 보안 어플 가서 부대에 문제 생기면 지휘관이 어떻게? 면피를 해야 되니까. 국방 보안 어플 수불대장을 키는 곳이 있다. 수불대장 키는 곳이 있군요. 또 그러한 K군대다. 자, 경기도 양주시에 어떤 부대도 갑자기 와서 폰 켜라, 국방 모바일을 실행시켰는지 확인하겠다,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은 들은 사유서까지 작성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굉장히 억울하다. 전날 훈련이라 23시에 퇴근해서 근처 비콘이나 GPS가 없어가지고 20분 거리 지하철역에 다시 가서 해체하고 집에 와서 씻고 뻗었습니다. 이분은 군무원인데요.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다시 잠궈야 되는데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출근했다가 사유서 작성하신 분들, 물론 스스로 잘못도 있지만 미리 고지도 안 하고 강압적으로 불시에 와서 폰 켜서 확인하겠다고 하고 로그 기록 확인하고 사유서 쓰게 하는 곳은 아무리 군대라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대는 육사단입니다. 모 여단에서 국방 모바일 어플 로그 기록을 조사하며 징계 처분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 해당 월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도 동의어도 얻지 않고 로그 기록을 캡처하여 보내달라고 하고 여단 및 전 간부는 개인정보를 조사받고 있다. 영상으로 꼭 다뤄주세요. 어떤 부대는 간부들의 자차를 대시보드까지 열어가면서 대시보드 안에 있는 차량 등록증 봉투까지 다 열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문서가 있을 줄 알고 만약에 그 안에 내 개인의 이혼 서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혼 서류까지 동료에게 들켜야 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아주 개인의 부대에 있는 차량의 문서를 다 확인하는, 아니 애초에 이럴 거면은 복사기도 없애버리고 이럴 거면은 비압소나 비밀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아예 사람을 못 들어가게 통제하던가 거기에 CCTV를 두던가 아예 너네들이 비밀이나 비문 관리를 개 그지같이 하는 K군대에서 모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개개인의 사유재산과 모든 그런 거 없이 다 확인하는, 만약에 여군인데 여군 간부 트렁크나 대시보드 열다가 만약에 생리대라도 나오면 혹은 속옷이라도 나오면 아니 개인 차량과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무엇인데, 아니면 부대에서 차를 지원해줍니까? 출퇴근 차량을 가방도 열어가지고 가방 안에 다 꼼꼼히 뒤지는 그런 방첩부대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방첩부대가 최근에 간첩 관련해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애초에 이렇게 보안 신경 쓸 거면은 비문 관리부터 똑바로 하고 비문이 있는 곳, 비밀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먼저인 거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듯이 다 일일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검사하는 게 맞는가? 애초에 우리는 비밀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K군대의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재정립하는 게 맞지, 이 간부들 다 통제하는 게 맞는가? 지금까지 모바일 어플 없어서 군대가 안 돌아갔습니까? 국방 모바일이 없어서 군대가 안 돌아갔어요? 간부들이 찍어서 제보하고 언론에 내비트니까 급하게 어디서 중국산 싸구려 어플을 만들어 와서 간부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K군대 다 지긋지긋해서 간부들이 모두 떠나오고 있고. 자, 잘 들어라. 학군단 지망하고 부사관 지망하고 3사관 학교 지망하고 육사 지원하는 우리 예비 간부 장교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들, 너네들이 군대 가면 너희네 사유재산인 너희들이 핸드폰에 이상한 어플을 깔아서 너네들이 실수하면 어플에 있는 사진이 다 날아가거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는 군대는 보통 정신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곳이니까 잘 생각해서 부사관 장교를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저는 전역 후 예비전력 군무원이 임용되기 위해서 용인 소재의 동원전력사령부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조의 면접이 끝나고 면접위원장 대령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최근 군무원의 총기지급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예비전력 군무원으로 임용되면 현역처럼 임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예비전력 군무원은 일반직 군무원들과 다른 군무원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처관님께서 발표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현역 지휘관들의 이제 묵살하는 것 같다. 대놓고 면접위원장이 군무원도 총 쏠 거니까 불만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원하신 분들 예비전력 군무원들 총 쏠 거니까 알고 오세요. 불만 갖지 마세요. 나 면접 볼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왜 이 사람이 이딴 소리를 했죠? 면접위원장님이 왜 이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가지고 왔을까. 근데 실제로 예비전력 군무원들에게 이렇게 사격이나 이런 훈련을 강요하거나 전투복을 자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보고가 되고 있고 자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근데 군무원은 제가 따로 특집으로 가려고 군무원 자료는 따로 모아서 한 방에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꾸 예비전력 군무원들도 군무원인데 전투복 입는 걸 강요하거나 사격을 한번 해볼 생각 없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뭐 교육장교나 군수과장 총을 들고 사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비전력 군무원은 군무원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또 등산하러 갈 때 자 군무원분들 오늘 복장은 전투복입니다. 저희가 왜 전투복을 입어요? 오늘 전투복 입읍시다. 자,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모 부대 예비전력 군무원은 전투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이 그래요 전투복 입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투복 입을 때 저희들도 후리스 입어도 되나요? 간부 후리스? 그건 안 되는데요. 왜요? 그거는 안 되는데 군무원이 그건 입으면 안 되는데? 간부 후리스가 이렇게 계급장 붙이고 입는 거예요. 간부 후리스 이렇게 입는 겁니다. 새로 나온 간부 후리스인데 이거는 왜 못 입어요? 그거는 군무원은 입으면 안 되는데요. 왜요? 저 군무원 전투복인데 왜 우리는 후리스 못 입어요? 전투복 입으라면서요. 그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죠. 지들은 입고 군무원은 못 입게 하는 어이가 없죠. 입으라며. 그럼 우리도 후리스 입을게. 후리스는 안 되는데 그건 감히 군무원 입을 수 없는데. 이거 부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대는 입더라고요. 부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대는 군무원분께서 청바지에 이 후리스를 입은 거 맞거든요. 청바지에 카라티에다가 후리스에다가 예비전력 군무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전력 군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휘관 재량입니다. 어이가 없죠. 또 어떤 부대입니다. 훈련에 미친 부대 해병대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부터 쌍용 훈련이 4월 1일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4월 1일에 끝나서 4월 2일 딱 하루 쉬고 바로 부대 정비가 들어가죠. 왜냐면은 다음 화랑 훈련이 4월 10일부터 있습니다. 근데 전투 유무를 어떻게 줬느냐? 4월 6일부터 7일 수, 목, 금 그리고 토일은 왜 전투 유무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휴일인데. 자, 근데 또 화랑 훈련을 4월 10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1일에 끝나서 4월 2일 하루 쉬고 또 3, 4, 5 미친듯이 훈련 갔다 온 거 정비하고 빨래하고 난리를 쳐야겠죠. 근데 또 전투 유무입니다. 전투 유무 쉴 수 있을까요? 전투 유무 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출근해서 훈련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죠? 6, 7 쉬지 말라는 거죠. 일정을 누가 이딴 식으로 짰냐 이거야. 너무 힘들어 죽겠다. 겨원한 기혼간부인데 3월달부터 4월 14일까지 아이 얼굴을 2번밖에 못 본다. 주말밖에 못 본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군인이란 이유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다 전역하지. 이러니까 누가 들어오냐 이거야. 간부를. 너무나 끔찍하다. 해병대는 악이다. 이 와중에 또 시험 보러 이치마린들은 또 자격증 시험 보러 가야겠죠. 아무튼 이런 해병대 부대가 있다. 자, 당직 근무 개정사항 내용. 당직 근무 종료일이 주말 또는 전투 유무로 인해서 휴식 보장이 제한될 시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휴식을 보장한다. 4월 1일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일부 부대는 지휘가 아직도 안 됐죠. 아직도 지휘관 재량인 부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애초에 그 부대는 당직 근무가 이미 쩔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행됐는데 만약에 안 되는 부대가 있다. 그럼 그 부대는 이미 부대가 초과되어 있는 겁니다. 부대의 업무를 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부대는 그 부대는 빨리 통폐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걸 못 한다고? 지휘관 재량은 우리 부대는 불가능하다고?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당직 근무인 사람을 오후에 출근시키세요. 이거 이렇게 내려왔는데 안 한다. 그럼 그 부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통폐합을 하던가. 하라고 내려왔는데 왜 안 해줘? 그 군무원은 최소한 해주던가. 군무원 공무원 내려왔잖아. 군무원이라도 바꿔주던가. 지금 이게 안 되는 부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부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우리 부대 왜 안 하냐고. 계속 불만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냐고. 계속 국가인권위에 넣으시고 계속 지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이거를 국가인권이나 자꾸 이거를 우리 부대 안 한다고 계속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겁니다. 진행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부대는 그 부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부대는 빨리 통폐합을 하다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권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FS 훈련관 공정작전 시범을 보였다. 그 대구에 이제 드랍존이 있는 전라도 장성까지 가게 됐다. 대구에서부터. 근데 부대를 대표해서 훈련을 했는데 항공기 자산 문제로 이제 일부 인원이 그날 그 강습을 못하고 복귀했어요. 부대로. 그러는데 부대로 복귀했는데 먹지도 않은 간부 1인당 수탁급식비를 1인당 17,900원씩 계좌이체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훈련을 실시한 20명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간에 훈련도 못하고 강화 순환도 받지도 못하고 강화 횟수도 채우지 못한 10명은 그대로 복귀해서 10여 명은 그대로 복귀했는데 밥값까지 내라고 한다. 대대 측에 문의했으나 이거 이미 신청해서 밥값 내야 된다. 밥도 못 먹었는데 밥값을 내라. 훈련에 미참석한 인원들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 답변을 드리겠다. 네, 이거 10일 전에 넘겼는데 이렇게 뭐 중간에 인원 바꾸고 빠져도 넘어갔던 인원들은 그대로 공지되었다. 무조건 반납 대상이 되었다. 안타깝지만. 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애초에 이게 문제가 뭐냐? 훈련은 밥값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너무 많아. 뭐 간부들이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 냈는데 못 먹는 경우가 더 많아. 이런 식으로 돈 냈는데 못 먹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맨날 간부들이 뭐? 애초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훈련을 나가면은 밥값을 받으면 안 돼, 사실은. 이렇게 훈련 나간 인원들을 제대로 못 먹는 이유가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냐고. 한두 번이에요? 아니잖아요. 꽤 많은 일이잖아요. 훈련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대로 복귀만 하고 강화도 못하고 왔는데 가스 내라. 여러분 요즘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곳이 있어요. 출장 가서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데 이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데도 군대를 지원한다고? 이런데도 초급 간부가 부족하다고? 이런데 간부 처우 개선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단기 복무 장려금을 올려주면 애들이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애초에 지금 현역에 있는 간부들이 이렇게 얼토당치도 않는 이런 처우가 개선이 돼야지. 멀리 있는 거 큰 거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하면 돼요. 간부들은 무슨 뭐 닭빙만 뜯기고 말이야. 전투 식량은 공짜로 폐기 직전인 거 사 먹고 말이야. 이게 엉망이지. 이런데도 우리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라고. 자, KWG가는 부모가 무서워. 상호님, 처부개원이 지시 불이행을 계속하는데 해당 인원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징계를 건의했다. 갑자기 해당 인원의 부모가 민원을 넣었고 사유는 징계가 불합리하다. 해당 간부는 평소에 애들을 갈구는 사람이다라고 넣었다. 사실 확인간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건의했던 징계도 무마되었고 해당 간부는 거짓 제보한 인원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합니다. 이게 맞나요? 군생활 10년 한 저는 제가 담당하는 용사들에게 항상 개인 건강에 이상이 있어 외진이 제한되면 새벽에 출근해서 외진도 다녀오고 사배를 틀어서 민간병원도 다녀오고 항상 헌신했습니다. 정말 참다 정당한 사유로 징계를 건의했는데 지휘관 임의로 판단하여 서로 의견이 상충하다고 무시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지금 올바른 행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거는 그 지휘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과연 이 처벌이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물론 이게 징계거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대대장이 그 간부를 불러서 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이런 건 징계권이 좀 안 되고 좀 서로 오해가 있던 것 같다. 서로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간부를 따로 불러서 야 이렇게 됐는데 너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대장은 징계하기보다는 좀 서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라도 좀 해주던가 좀 어르고 달랬으면 이 간부들과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마치 부모의 민원에 두렵고 마치 이게 끝까지 가면은 부모도 민원 놓고만 하면은 대대장이 시끄러워지고 귀찮아질까봐 그냥 짬 처리한 것 같죠. 만약에 간부가 병사를 괴롭힌다 라는 식의 막 민원이 들어왔으면 간부가 떠나갔겠죠. 간부가 떠나가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너무나 이거를 병사와 부모 편만 드는 거 아닌가 시끄러워지는 걸 두려우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럼 저도 이거 고소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저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 운영되는 거 저도 이거 무고죄에다가 지시불행의 무고죄인데 저도 이거 고소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뭐 애들 갈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명예훼손 때문에 저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빡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대장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한번 그러지 말고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당 간부는 평소에 애들을 갈구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잖아요. 무고잖아, 무고. 나를 왜 모욕하냐 이거지. 결국은 사실 확인 거짓으로 나왔잖아. 그냥 무조건 이런 거는 저도 그냥 일단 질러. 저도 변호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질러. 그러면은 깜짝 놀란다고. 대회장님 깜짝 놀래. 무슨 소리야? 갑자기 변호사는 무슨 소리야?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막 팍팍 우겨. 그럼 깜짝 놀란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있다면 저도 그러면은 뭐 고소하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라. 그러면 대회장님도 몰라. 대회장님도 모르거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야 돼. 대회장님들 법에 잘 몰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란다고 대회장님이.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다고. 나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다.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변호사 선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소하겠다. 이러면 대회장님이 깜짝 놀란다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맞대응할 수 있다. 쫄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무조건 변호사 드립쳐라. 알겠죠? 답답하다. 그럼 저도 변호사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대회장도 깜짝 놀란다고. 자, 육군훈련소가 이지경. 안녕하세요. 육군훈련소에 복무 중인 훈련부사관입니다. 이전에도 쉽지 않았지만 지난 연말 훈련소장님이 바뀐 이후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군대가 육군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어 훈련부사관 2, 3부에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훈련부사관 관련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설입니다.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현재 육군훈련소는 7개 연대가 각 3개 교육대, 4개 중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연대마다 편의시설 수준과 교육대 건축 연도가 너무 다른데 현역병 기준 평균 800명 이상이 한 개 교육대에 입영을 합니다. 건물이 20년 이상 된 연대 물탱크는 용량이 부족해서 걸핏하면 온수가 끊기기 일쑤고 이를 해결한다고 조치한 게 4m 곱하기 6짜리 컨테이너 3개를 샤워시설로 갖다 놨습니다. 최근에 물탱크 용량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 훈련을 하고 복귀하면 평소보다 샤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온수가 끊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왜 온수가 끊기냐면 똑바로 통제 안 했다며 소대장들 당직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제가 알고 이 훈련부사관에게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아는 이제 육군훈련소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물의 온도가 5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스톱한답니다. 스톱! 야, 물 온도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다시 물을 끓이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찬물을 맞을까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물의 온도가 떨어질까봐 그 온수 탱크에 이제 물 온도를 매번 재면서 물 온도가 50도인가 60도보다 조금 떨어지면은 스톱! 야, 물 끓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 훈련부사관들의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 것. 이것이 내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것보다 힘들다. 이 물탱크에 물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은 바로 스톱! 야, 기다려! 야, 물 끓일 테니까 좀만 기다려! 자, 샤워하자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저 샤워시키고 또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훈련부사관들이 야, 우리 애들 씻기는 것보다 타이트하다. 우리 애들 씻기는 것보다 힘들다. 찬물로 씻기는 건 좀 오바죠. 근데 물의 온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빨리빨리 씻기면 되는데, 야, 샤워하는 거 좀 애들 여유도 주고 샤워하는데 기본권 보장해줘야지 라는 말로 이거에 대해서 간부들은 매번 샤워할 때 되면은 온수 챙기고 물 온도 확인하고, 물 없으면 또 당직 근무장 야, 소대장 너 애들 물 따뜻한 물로 안 시켜줬어? 하니까 이제 간부들이 이곳이 육군 어린이집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을 좀 바꿔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물에 좀 온도를 섞어가지고, 너무 뜨은 물은 아니지만 섞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건물은 오래되고
보일러는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악으로 깡으로 사람을 조져서 이제 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뜨뜻한 물에 씻기고 아이들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맞지만 지금 건물도 오래되고 애초에 이게 되지 않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니까 간부들이 이약 물고 막 확인하고 이 물을 씻길 때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예산을 투자해서 좀 씻길 수 있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 걸리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일단은 이게 애초에 건물도 오래되고 여건 조성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그 뭐랄까 간부들한테만 지랄하니까 자꾸 간부들 책임을 돌리고 네가 통제를 똑바로 안 했냐, 온수가 왜 부족하냐라고 얘기를 하니 간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인원들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시설은 넓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단순히 간부들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간부들은 빨리 시설을 확충해 주던가 아니면 빨리 씻고 나오라고 좀 통제를 하던가 그런 상황이다. 자, 교육훈련. 훈련부사관은 교육훈련, 병기본훈련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면 누구와 뭐라 하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3개월간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25km 군장을 메고 25km 행군을 3시간 30분 안에 완주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신병 교육의 꿈을 가지고 훈련부사관에 임명된 훈련소에 오게 되면은 교육훈련은 연대장 혹은 훈련소장이 시킨 대로 하게 된다. 아니 우리는 교보면에 나와 있는 대로 FM대로 가리키고 교육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훈련소장님이 지랄해, 또 교육훈련 뭐 연대장이 가서 지랄해, 뭐 좀 하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아니 우리가 FM대로 배우고 교육하려 그러는데 안전 위주로 교육하게 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내가 왜 훈련부사관인가, 과연 내가 훈련부사관인가, 아니면은 그 지휘관이 시킨 대로 하고 뭐 내가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휘관의 말이 중요하고 그냥 안전 또 안전, 내가 과연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야전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런 현타가 너무나 세게 온다 이거죠. 자, 최근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면 숙달되었을 때 가장 멀리 안전하게 던질 수 있는 자세가 교범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험하다면서 그냥 편하게 던져 라는 지시 때문에 특별히 가리킬 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류탄을 빼고 세게 멀리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깨 아프고 그렇게 하면 어깨 아프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옛날에는 10m 막 원래 30m 던져야 되는데 10m 20m 던지게 했는데 지금은 야 괜찮아, 편하게 던져.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애들이 1m만 던져도 오케이래. 2m만 던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뭐 패대기를 치든 뭐래든 괜찮아 살짝 던지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 교관들이 아니 수류탄을 제발 멀리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안전장치만 제거하고 이렇게 던지면 된대. 그냥 통제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멀리 던지게끔 못하게 멀리 던지고 이렇게 막 좀 정해놓고 던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만 던져도 된다, 멀리 안 던져도 된다. 아까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전쟁 나면은 수류탄 못 줍니다. 괜찮아, 전시에는 뭐 따로 교육하면 되니까. 애초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훈련소에서부터 이런 직무유기가 발생하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신병교육대에 대한 그 훈련부사관 내용이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직무유기가 되니까 야전부대 가서도 걔네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야전부대 가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자 보면은 TCC 이게 이제 구급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부상자 처치가 이게 구급법이에요. 구급법. TCC가 말 그대로는 구급법인데 좀 멋있는 말로 하면 TCC죠. 구급법이에요. 구급법 하는데 이 어깨법이 있는데 이거 하면 어깨가 다친다고 못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모 연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실제로 호 밖에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최근에 모 연대에서 세열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실제로 호 밖에 수류탄이 터졌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세열 수류탄 투척 때는 상황 조치 훈련으로 5개 하자마자 랜덤으로 연습용 수류탄을 이용해서 호 안의 수류탄, 호 밖의 수류탄 상황을 부여해서 투척하는 훈련병과 대기 훈련병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인지시켜주고 훈련을 하는데, 이날 발생한 사고 후 훈련병은 세열 수류탄, 그러니까 실제 수류탄을 투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무조건 앞에다 던진단 말이야, 멀리. 근데 얘가 실 수류탄을 뒤로 던진 거야. 실 수류탄을 뒤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연습용 수류탄이나 상황 조치로, 자 호환의 수류탄 그러면 호환의 수류탄하고 밖에 뛰어나와서 엎드리는 상황 연습하거나, 자 호 밖에 수류탄 하면은 그러니까 뛰어나와서 엎드리는 거나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 수류탄을 이놈의 새끼가 그대로 그냥 던져버린 거야.